오늘은 말레이시아, 홍콩,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세 가지 강력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3일, 말레이시아 서부의 세랑고르주에서 기괴한 형태로 숨겨진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된다.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한 임대주택 화장실에 욕실이 있던 공간으로, 당시 주택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 비어있는 상태였다. 주택의 주인인 중국인 남성 A씨는 약 4년 전인 2019년경 인도인 남성 2명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해 주었었고, 그들은 2021년까지 2년간 머물다 떠났다고 하였는데, 남성들이 떠난 후 집안을 살펴보던 A씨는 화장실 욕실 부분이 시멘트로 완전히 막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다.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두 사람과 마침내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그들은 욕실과 연결된 하수구로부터 물이 역류해 쥐의 사체 등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이 때문에 시멘트로 막아두었다고 말한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A씨는 그대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 주택을 임대해 주었는데, 그렇게 2년이 더 지난 2023년 11월,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주택을 떠나게 되면서 A씨는 업자에게 내부 리모델링을 의뢰한다. 그리고 얼마 후 12월 3일, 내부 수리를 하던 작업자들은 화장실 작업을 위해 타일을 부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어설프게 마감된 시멘트 덩어리를 깨트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시멘트를 부수던 작업자는 그 안에 누워있는 한 여성을 발견한다. 너무 놀란 그는 즉시 A씨에게 연락해 이를 알렸고, 곧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드릴을 이용해 시멘트를 뚫기 시작한다. 약 2시간이 넘는 시간 끝에 시멘트를 완전히 걷어내자 체형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여성의 모습에 모두가 놀람과 동시에 증거 수집을 위해 파견된 경찰과 과학수사대에 의해 얼마 후 여성의 신원이 밝혀진다. 여성은 인도 출신의 30대 여성으로 신장은 160cm로 추정되었지만 도무지 왜 이곳에 묻힌 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경찰은 곧 전 세입자인 란짓싱과 맨딥싱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이후 경찰은 앞서 발견된 여성이 도주한 인도인 남성 중 한 명과 연인 사이였던 것을 밝혀내는데 성공하였고, 사건과 연관된 53세 남성 B씨를 찾아내 그를 구금할 수 있었지만, 이미 인도로 돌아가 종적을 감춰버린 란짓싱과 맨딥싱은 아직까지 붙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3년 6월 30일, 중국 광동성 선전의 한 부두에서 의심스럽게 잠겨진 의문의 여행용 캐리어가 발견된다. 이날 오전, 지역의 부두에서 작업을 하던 어부들은 우연히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겨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하였는데, 이때 그들은 가방으로부터 풍겨오는 심한 악취의 이상함을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이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파이프로 용접된 구조물을 부순 뒤 강제로 가방을 개방하는데, 그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신체의 일부가 들어있었고, 왼쪽 허벅지에 있는 문신과 발가락에 남아있던 매니큐어 등 신체의 특이점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은 가방 안에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실리콘 보형물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보형물에 사용된 성분을 알아내 역추적을 시작한다. 끝내 보형물 제조사를 특정한 경찰은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한 29개의 병원 리스트를 확보하였고, 그곳에서 수술을 받은 15명의 여성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후 15명의 여성 중 1명이 최근에 실종된 사실을 발견한다. 결국 실종자 가족의 DNA를 통해 캐리어에서 발견된 여성이 모델 일을 하던 22세의 샤오칭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동시에 샤오칭이 실종된 지 불과 며칠 후 누군가가 샤오칭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때 그의 모습은 현금 인출기에 설치된 CCTV에 모두 촬영되어 있었다. 또한 샤오칭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위치를 추적한 끝에 한 중고폰 시장에서 그녀의 핸드폰을 발견하였고, 곧 핸드폰을 판 남성의 신원을 확보한 경찰은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한다. 남성의 신원은 29세의 황페이샨으로, 그는 임대주택에 살며 도박 빚으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강도 살인을 할 목적으로 차를 몰고 길거리로 나섰다. 우버와 같은 개념의 택시인 척 손님을 물색하던 황페이샨은 명품백을 들고 패셔너블하게 차려입은 샤오칭을 발견해 목표로 삼았고, 이후 그녀를 차에 태운 뒤 위협을 해 곧장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운 황페이샨은 샤오칭의 돈과 카드를 모두 뺏은 뒤 앞서 부두에서 발견된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광둥성 고등법원으로부터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였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1985년 1월경, 홍콩 구룡시 토카왈로의 한 주택단지에서는 몇 달째 화장실 변기물이 잘 나오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다. 특히 물 소비량이 많은 날에는 수도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순서를 정해 물을 사용해야 할 정도였고, 물에서는 알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이에 세입자들은 업체를 통해 수도관 검사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입자 중 일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옥상에 있던 물탱크를 확인하기로 하였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물탱크 청소업체에 작업을 의뢰하게 되는데, 당시 건물 옥상에 있던 물탱크는 수년간 청소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토사와 이물질로 수도관이 막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작업자들은 먼저 펌프를 이용해 탱크 안에 차 있던 물을 전부 빼낸 후 안으로 들어가 막힌 수도관을 뚫고 내부 청소를 할 예정이었고, 그렇게 1월 13일 오전 9시 15분경 작업이 시작되었다. 약 30분 동안 물을 빼내는 작업이 완료되자 곧 보호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어두운 물탱크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간 쟁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물탱크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쟁의 손에는 검정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찢어져 있던 봉투의 귀퉁이로 백골이 절반 정도 노출되어 있었다. 소름 끼치는 상황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탱크를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탱크 바닥에 쌓여있던 진흙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조각들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진흙 아래의 바닥 부분에는 유해가 담긴 여행 가방들이 놓여 있었다. 단순한 물탱크 청소로 시작된 작업은 어느새 전문적인 법의학 조사로 전환되어 있었고, 약 2일 동안 이어진 뼈대를 맞추는 작업을 통해 백골화된 사람의 신원은 165cm 남짓한 신장을 가진 25에서 40세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사망 추정 시기는 약 5년 전으로 용의자는 남성을 사후에 처리하여 물탱크에 유기한 것으로 보였고, 이 밖에도 탱크 안에는 남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여행 가방들과 접이식기자 그리고 세장 등 알 수 없는 물건들이 함께 들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는 글씨가 흐려진 편지도 있었다. 또한 현장을 분석한 경찰은 남성이 유기될 당시 탱크에 물이 차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용의자는 남성과 물건들을 전부 탱크 바닥에 배치한 뒤 그 위에 시멘트를 부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하지만 시멘트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급히 탱크에 물을 채워 넣으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전부 썩어버린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은 해당 건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소환해 조사를 하던 중 한 세입자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듣게 된다. 그에 따르면 약 5년 전인 1980년 4월경 주택에 살던 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 실종 처리되었다고 하였는데, 당시 그 남성은 33세의 등영지혜라는 남자로 집안에서 새를 키우고 있어 종종 새장을 들고 산책을 나왔다고 한다. 또한 등영지혜는 지역 갱단 출신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한 데다가 당시 주택 단지 내의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일삼던 사람이었는데, 이 때문에 그가 실종된 뒤 사람들은 등영지혜가 경찰의 체포를 피해 도주했다고 생각해 실종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은 등영지혜의 실종 이후 그가 발견되기까지 약 5년간 해당 주택에서 이사한 가구는 단 2가구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각각 중년 부부와 젊은 커플이었는데, 결국 추적 끝에 우시타이와 양이팡이라는 이름의 젊은 커플을 용의자로 특정한다. 1월 21일 경찰이 커플의 새로운 거주지를 방문했을 때 여자친구 양이팡은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난 후로 남자친구 우시타이를 체포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범행 사실을 자백받는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과정은 이러했다. 1980년 당시 우시타이와 양이팡은 동거를 하던 사이로 앞서 물탱크가 있던 주택단지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때 같은 건물에 살던 등영지혜가 수시로 문과 창문을 통해 양이팡을 염탐했다고 한다. 심지어 등영지혜는 우시타이에게 당신의 여자를 며칠간 빌려달라고 말하는 등 비상식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1980년 4월 2일 집안에서 혼자 요리를 하고 있던 양이팡은 갑자기 집으로 침입한 등영지혜에게 성범죄를 당한다. 이 일로 우시타이와 등영지혜는 며칠간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등영지혜가 약 50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우시타이의 집을 급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등영지혜를 제압한 우시타이가 순간 이성을 잃어 이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살인의 뒤처리 방법을 몰랐던 우시타이는 등영지혜의 집으로 가 그의 짐을 모두 챙긴 뒤 앞서 물탱크에서 발견된 것처럼 그렇게 뒤처리를 했던 것으로 사건을 담당한 홍콩 고등법원은 뜻밖에도 우시타이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2022년에 홍콩 영화 실종된 살인으로 각색되어 개봉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